경남 지역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심층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혈액 부족은 코로나19보다 우리 생명을 더 위험하게 할 수 있다. 지난 연말 김동수 경남혈액원장이 한 말인데요. 헌혈의 중요성과 경각심을 일깨우기 충분하지만 최근 수혈용 혈액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헌혈 문화 확장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도 관련된 내용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경남혈액원 헌혈지원팀 장병윤 팀장과 경남도 최다 헌혈 기록을 갖고 있는 최명 활동가 오늘 모셨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이 경남의 수혈용 혈액이 부족하다라는 주제로 여기 계시는 최명 활동가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요. 아직도 수급 상황이 좋지 않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의 수혈용 혈액 보유량 어떻습니까? 예, 지금 현재 경남도 내 수혈용 혈액 보유량은 29일 0시 기준 3.71분입니다. 보유량이 5일분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래야 안정적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아직 그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코로나19 발생 전과 후도 좀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 혈액 보유량의 차이가 좀 있습니까? 네. 지난해와 비교하여 헌혈 참여율은 약 한 8%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개인 헌혈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참여가 되고 있지만은 단체 헌혈 참여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보유량은 지난해 3월 평균 한 5일분 이상 유지하였는데 올해는 3일분도 유지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네,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보유량 정도면 위급한 상황인가요? 네, 지금 저희들이 자체 혈액 수급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어 있어서 네.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다른 지역에서 혈액을 조절받아서 공급을 할 수 있지만 경남 지역 내에서만 본다면 네. 응급수술 환자가 발생할 경우 혈액 공급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활동가님께서는 경남 지역의 최다 헌혈 보유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헌혈을 하러 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년과 비교를 해봤을 때 헌혈의 집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예, 저는 주로 주말에 가는데요. 네. 대체로 주말에는 헌혈자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대기 시간도 좀 길고요. 근데 이제 평일에는 헌혈자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 혈액 보유량은 아마 3.5일 내외 정도인 것 같은데 네. 요즘 혈소판 지정 헌혈 요청이 많아요. 네. 그걸 보면 혈소판은 아주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주말에는 대체로 그래도 헌혈자가 많은 편이지만 평일에는 헌혈자가 적다. 그 중에서도 혈소판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활동가님께서는 헌혈 장려 운동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이제 헌혈은 실천이 중요한 것 같아서 네. 헌혈 실천이란 촬영용 스티커를 이제 페이스북 그룹도 이제 제 담벼락에 게시해서 시민들께 나눠드리고 있고요. 4월부터는 이렇게 현수막을 등에 메고 쓰레기도 줍는 쓰담 걷기라는 걸 해볼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또 팀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수혈용 혈액이 부족한 상황을 팀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게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현재 코로나19 3차 대유행 그리고 거리두기 시행 및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한창 강화된 생활 방역으로 외부 활동이 크게 위축되어서 헌혈 참여도가 많이 감소하고 있으며 또 장기적으로는 알다시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헌혈 가능 연령대 인구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수혈을 필요로 하는 연령대는 늘어나고 있어서 수혈용 혈액이 지금 당연히 좀 많이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경남 지역에 또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께 안내 나가는 사항은 좀 어떻게 되나요? 네. 헌혈로 에이즈에 감염이 될 수 있다든지 네. 또는 헌혈을 하면은 빈혈 등 건강에 좋지 않다. 이러한 것들은 막연한 두려움과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19가
헌혈을 통해서 감염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코로나19 이후 헌혈로 코로나에 감염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그 코로나19 이전에도 저희들은 항상 일회용 물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전에 사스나 메르스에도 헌혈로 인한 전파는 전혀 없었습니다.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로 감염된, 헌혈로 인해 코로나19가 감염된 사례는 전혀 없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활동가님께서는 헌혈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코로나19 걱정을 조금이라도 하셨을 것 같기는 한데 어떠셨습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헌혈의 집에서 간호사분들 통해서 열심히 그리고 정확하게 예방 수칙을 잘 관리하고 계시고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헌혈의 집 분위기는 그렇게 많이 위축된 것 같지는 않은데 단체 헌혈은 좀 많이 줄지 않았나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의 영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백신 접종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제 전국적으로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많은 시민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오히려 헌혈에 더 참여를 많이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혈액 수급 차질의 원인이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그 코로나 백신 접종 후에는 그 7일이 지나야 헌혈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백신 접종 후에는 7일 이내에는 헌혈을 할 수가 없어서 일시적으로는 헌혈의 감소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백신 접종 후에 면역이 생기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헌혈에 참여할 수가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혈액 수급에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7일이 지나야 헌혈이 가능하고 네. 그 후로는 오히려 더 헌혈 동참이 많아질 확률이 네. 크겠네요. 네. 네, 그러면 혈액 수급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이 헌혈 동참인데 이를 위해 어떤 방안을 내놓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은 그 매월 다양한 그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직원들이 또 헌혈 캠페인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와 협력해서 헌혈 정진을 위한 그 헌혈자 기념품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김해시에서는 문화상품권 그리고 거제시에서는 거제사랑 상품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자체 헌혈 장려 및 헌혈자 예우를 위해서 헌혈 유공자에게 그 표창을 지금 수여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 헌혈자 예우를 위한 헌혈 유공자에 대해서 정부 보상도 지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 중에서 단기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헌혈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단기적으로는 기념품 프로모션이 가장 효과가 큽니다. 데이 프로모션이라든지 그다음에 계절별 맞춤 프로모션, 하절기에는 캠핑 의자라든지 그리고 그 SNS를 활용을 통하여 최대한 헌혈자에게 다가가고 헌혈의 동기도 부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활동가님께서는 또 헌혈 홍보대사 역할을 하시는 만큼 이 헌혈 동참의 당위성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헌혈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요. 사실은 이제 지금 조금 이제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통계를 통해서 좀 안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혈액관리본부 명예 전당에 보면 100회 이상 헌혈자가 1,400명이 넘습니다. 아직도 이제 다회 헌혈자들이 상당수의 헌혈을 감당하고 있고요. 2019년 기준 헌혈자는 142만 명인데 당시 인구의 2.75%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17년 대비 19년 헌혈자는 12만 명이나 줄었고 학생들의 헌혈 건수는 18만 건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헌혈은 1만 건 가까이 늘은 것 정도에 불과합니다. 네. 그 우리나라는 만 16세에서 64세까지 헌혈을 할 수 있고 64세까지 이제 헌혈 경험이 있으면 69세까지 할 수는 있는데요. 최근에 2025년까지 장래 추계 인구 통계에 따르면은 15세에서 65세까지 인구가 2025년이면 128만 명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거의 지금 헌혈할 수 있는 숫자 정도가 줄어든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인구 감소에 따른 혈액 위기에 좀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 헌혈 확대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제안을 하고 싶으신 건가요? 최근에 그 헌혈 장려 계획이라든지 이런 조례들이 생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각 기관이나 단체, 행정에서 단체 헌혈을 하는 것 이상으로 시민들에게 직접 이제 다가갈 수 있는 정책을,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헌혈 공가 제도는 있으나 이걸 이제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쓸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걸 공공기관에서 민간에까지 이어지게끔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는 헌혈 기회 확대고, 네. 두 번째로는 감사 프로그램의 방향이 재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예, 그 부분은 이제 혈액원에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요. 네. 최근에 이제 그 헌혈의 집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만 헌혈차도 조금 더 일반 시민들이 접근이 쉽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간을 최근에는 이제 혈액원에서 아침에 준비 시간 20분 정도를 네. 포함해서 운영 시간에 포함해서 좀 공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헌혈하러 가는 분들은 20분을 기다리고 또 대기 시간을 기다리는 이런 불편함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운영 시간을 동일하게 공지해 주시면 좋겠고요. 감사 프로그램은 이제 다양한 프로모션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계속 투입해서 헌혈자를 모집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런 헌혈의 고유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헌혈자들에게 예우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팀장님께서도 귀 기울여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혈액원 입장에서 금방 말씀하신 제언들을 좀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 한 세 가지 정도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더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헌혈을 받기 위해서는 네. GMP 기준 준수 등 강화된 안전 관리를 위한 업무 준비 시간이 대략 한 20분 정도는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헌혈센터 도착한 후에 헌혈자가 대기하는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부 홈페이지나 또는 레드 커넥터, 네이버 등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온라인에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운영 시간 같은 것을 변경을 해서 헌혈자들의 귀중한 시간을 좀 아끼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헌혈의 집에 대한 접근성인데요. 물론 이제 헌혈자가 편안히 헌혈센터에서 편한 시간에 헌혈을 하는 것도 헌혈을 늘리는 좋은 방안은 될 수가 있겠지만은 저희들이 헌혈센터를 하나 신설하기 위해서는 입지 장소, 그다음에 3명에서 한 5명 정도 인력 배치, 그리고 혈액 수거 인력, 그리고 전반적인 헌혈 실적 관리, 그리고 헌혈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등 해서 여러 가지 경영적인 재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네. 저희들은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첫째로 먼저 거제 지역은 4월경부터, 그리고 김해 지역은 하반기에 정기 헌혈 버스를 먼저 배차를 해서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이래서 정기적인 헌혈 버스 배차를 계획을 통해서 헌혈 실적이나 헌혈자의 접근성, 편의성 등을 종합 판단해서 헌혈의 집을 추가 설치 여부를 하는데 설치를 결정하는데 참고 자료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헌혈자의 접근성이나 편리성은 최대한 고려해야 되겠지만은 저희 혈액원에 대한 애로사항도 좀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말씀하신 마지막 세 번째 헌혈자 감사 프로그램인데요. 네. 저희들이 최근 저희 혈액관리본부에서 헌혈자 약 한 3만 5천 명을 대상으로 해서 헌혈 정진 수단 사회적 인식도라는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여기서 나온 것 중에서 헌혈 정진 동기부여 방안으로는
헌혈 후에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헌혈 후에 그 기념품 제공 필요성이 높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헌혈 정서 등 상징적인 기념품 제공 선호가 높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헌혈 후에 아직까지는 약 한 85.7%가 네. 기념품 제공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약 한 40 반 이상이 한 5천 원 내외의 그런 기념품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희들이 그 헌혈자가 왔을 때 뭐 헌혈 부적격하게 네. 헌혈을 못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뭐 헌혈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부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헌혈자 예우 등 이런 거는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과 아울러서 긍정적인 변화로 점진적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팀장님, 그리고 말씀하신 그 헌혈 부적격자라는 말씀하셨잖아요. 네. 헌혈도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대개 헌혈 네. 부적격자는 이제 처음에 뭐 혈압이나 뭐 그 다음에 가장 큰 거는 이제 치료 목적으로 약을 복용하시면 네. 헌혈이 많이 제약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성분 같은 경우는 그 수치가 혈색소 수치가 낮아서 헌혈이 안 될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좀 사안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헌혈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시민의 목소리와 또 이렇게 시민의 참여가 절실한 혈액원의 입장, 양 의견을 다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점차적으로 헌혈 수급 문제, 또 제도적 개선 문제가 개선해 나가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활동가님께서 우리 도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헌혈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의 한마디 해주시죠. 지금도 철분이 든 음식을 일부러 챙겨 먹고 시외버스를 타고 몇 시간에 걸쳐서 헌혈을 하러 오는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 이런 분들의 마음을 정부도 이제 좀 안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도민 여러분, 세계 최다 헌혈자는 호주의 제임스 크리스토퍼 해리슨으로 1172회를 했고, 한국 최다 헌혈자는 이미택 선생님으로 803회 헌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1회입니다.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나은 것, 바로 헌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70%의 헌혈을 청년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해봤다, 아가씨 때 헌혈해봤다 말고 지금 당장 헌혈에 도전하십시오. 나눔은 현재 진행형이 제일 좋습니다. 네, 나눔은 현재 진행형이 제일 좋다라는 말이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경남의 혈액수급 위기 상황과 헌혈 문화 확산 방안에 대해 대한적십자사 경남혈액원 헌혈지원팀 장병은 팀장과 경남도 최다 헌혈을 기록하고 있는 최명 활동가와 분석해봤습니다. 경남 혈액원 창원센터는 지난 연말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전국 139개 헌혈에 집중, 목표 대비 실적 1위를 달성할 정도로 빛나는 도민의식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주제로 풀어본 경남 혈액원의 노력과 민간 활동가의 독려가 도민들의 헌혈 동참으로 또다시 빛날 시민의식을 기대하면서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준비된 자여 세상을 다 가져라. 준비요? 세상에 준비가 다 된 사람이 어딨어. 아니 그니까요. 그 준비를 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게요. 준비를 어떻게 다 해요? 그러니까 재난배상 책임보험이 있는 거예요.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시설의 화재나 폭발 붕괴 등 재난사고가 났을 때 타인의 신체나 재산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에요. 준비가 덜 된 분들 주목! 이제 재난배상 책임보험만 있으면 든든하겠죠? LG 헬로비전